그러면 제가 하는 어머니 교실에 대해서 아까 좀 미리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저는 기존에 저희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교실을 늘 진행을 했어요.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어머니들께서 주변에 관심 있는 어머니들 데리고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는 놓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밴드 또는 이제 어머니들 개인 카톡으로만 이제 전에는 19년도에는 아예 그냥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간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 신청을 받았어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시간을 좀 조절해가지고 어머니 교실을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잖아요. 19년도에는 어머니들이랑 이제 어머니 교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어머니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어머니 교실에서 와가지고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하는 직접 게임을 해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나가고 있는지 진도도 잘 이해하시고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20년에 제가 어머니 교실을 못했더니 조금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거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오기 시작했던 첫 번째 어머니 교실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2월 1일부터 하루는 유치부, 그다음에 하루는 예비초등 1학년, 하루는 예비초등 2학년, 하루는 예비초등 3, 4학년 이렇게 합쳐서 4일 동안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학년별로 나이대별로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시연하기 위해서 학년을 조금 다 합쳐가지고 내용을 합쳐서 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공들이는 부분은 어머니들께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또 거랑 제가 가르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를 영재로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재원도 보내고 싶고 수학 경시대도 보내고 싶으신데 제가 가르치는 수학 학원에서는 수학 공부방에서는 조금 그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어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머니들도 실망하지만 저도 되게 힘든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제 얘기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또 제 생각을 잘 알고 계시게끔 해드려야 어머니들도 계속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입회할 당시에만 상담해버리고 말아버리면 중간에 듣다가 제 얘기는 이미 이제 제가 어떤 생각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교실에서 이런 이야기 나누면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또 입회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꼭 설명을 드려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학 교육은 어떤 것인지 입회할 때는 반드시 설명을 드려요. 어머니들이 요구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사항이 저와 다르다 싶으면 과감하게 제가 너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다른 학원에 이런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기존의 어머니 교실에서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되게 짧게 말씀드리고 게임으로 넘어갔는데 제 1년 만에 이걸 하다 보니까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에 1년치 제가 생각했던 거를 좀 최대한 간추려 봤어요. 3가지 부분으로 제가 수학을 가르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다 아셔서 뺐어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이거는 19년도 수학 교구제 협회에서 진행하는 수아가 놀자라는 행사가 있는데
여러 번 참여했었는데 너무 괜찮은 수업이었어요. 그때 들었던 숭실대학교 황선욱 교수님의 강연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유튜브에 검색해봤더니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한 게 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들은 요 뇌 보시면 뇌에 불그락불그락한 부분 있잖아요. 요게 계산을 할 때 이제 그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할 때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성인들은 계산을 할 때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활성화되는데 성인들은 잘 활성화되지 않고 성인들이 그런데 빠르게 계산을 하면 활성화가 된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뇌가 자라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 있잖아요. 이미 익숙한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거는 뭐 연습은 되겠지만 익숙해지고 뭐 자신감도 생기겠지만 뇌과학 측면에서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속도를 올리는 방법이 또 좋고 또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 고민해 보는 것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또 보드게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런 문제 상황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들 보면서 뇌 발달을 위해서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수학적 사고 프로세스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학적 사고 프로세스, 수학적 사고라는 말 자체도 조금 책마다 다르고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게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수학적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대로 처음에 이거를 문제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정보와 쓸 수 없는 정보가 쓸 수 있는 정보와 쓸 수 없는 정보를 분류를 해내고 또 쓸 수 있는 정보들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예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시니까 다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은 그냥 이거면 이거지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야 이거잖아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도 과정을 좀 나눠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시키면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당장 답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지? 이런 게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이 되는데 되게 수학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관찰하고 이 문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정보와 쓸 수 없는 정보들을 분류해내고 쓸 수 있는 정보들을 다시 잘 정리를 해서 답을 예측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조금 알려주면은 순서가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다음 단계를 계속 그 최종 단계까지 가기 전에 답만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도형단원 선생님들 가르치실 때 탱그램 뭐 칠교놀이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처음에 하면 아이들한테 큰 조각 먼저 작은 조각은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순서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어릴 때부터 생각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나눠서 해보는 습관, 순서에 맞게 해보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수학적 사고 프로세스를 키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제 집착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나눴었는데요. 이게 저희 아이 얘기예요. 저희 아이 이제 문제집 풀어오라고 하면 10문제 중에 한 4-5개는 별을 그려서 오거든요. 일단은 안 풀어요. 복잡해 보이면 자꾸 안 풀려고 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과제 집착력이 좀 많이 낮아요. 근데 이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이게 문제를 딱 주어주면 이제 끝까지 풀어보려고 하는 힘인데 요거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막 처음부터 우리 애는 막 그냥 조금만 몰라도 모르겠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봤던 거의 99%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 과제 집착력을 키우려면 처음에는 저는 오감 활용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요 이 소근육이 굉장히 아직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문해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문제 읽고 쓰는 걸로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 재미도 없고요. 자기가 잘 못한다고 해서 자신감도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신체 활동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장 아이들이 쉬운 게 이제 말로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엄마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또는 이제 신체 활동, 어려운 것들 해보는 거, 체육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악기 연주, 이제 뭔가 어떠한 자기가 못할 것 같은 곡을 연주해 낸다든지 그런 것들로 충분히 이제 문제 해결, 그 과제 집착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문제집 푸는 거 말고도 그렇게 하고 나서 경험이 쌓이고 나면 그것이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연필로 써서 풀어내는 문제에도 옮겨올 거라고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과제 집착력을 키우기 힘든 것 중에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수학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우리 엄마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니까 수학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엄마들은 또 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제 집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수학 문제를 내주는 게 필요해요. 아, 엄마가 이것도 3개도 사야 되고 저거 2개도 사야 되는데 그럼 몇 개를 담아야 되는 거지? 하고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이가 그거를 생각하는 동안에 정답을 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걸려서 문제를 풀었을 때 엄마가 리액션을 해줘야지 이 문제 푸는 게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초조한 표정 짓는 거 있잖아요. 뭐 몰라? 그거 몰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재미가 없고 같이 불안해져요. 근데 엄마가 퀴즈를 냈을 때 이제 아이가 풀고 엄마가 칭찬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재미를 느껴요. 그럼 계속해서 문제가 풀어보고 싶겠지요.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수학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문제를 던져주시고 여기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과제 집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거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적당한 난이도를 고르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어머니들은 주로 옆집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을 같이 풀리고 싶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마다 다르고 저는 또 특히 그 학기 중에는 심화 교재를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주로 심화를 그 방학 때 복습할 때 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이미 자신감이 쌓이지 않았는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다 보면은 흥미를 느끼기 힘들겠죠. 그리고 좌절을 하는 경험이 많으면 이거 트라우마 생겨요. 아, 나 이런 긴 문제는 자꾸 틀렸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트라우마가 아니라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주는 게 우리가 가르치는 이제 유아기 초등 저학년기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감과 격려. 이게 문제를 아이가 엄마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정답은 그냥 모르겠어요 하면 자동으로 말씀하세요. 엄마가 보기에도 어렵네. 그냥 엄마가 보기에도 그 문제 어렵네. 이렇게 얘기해줘서 아이의 마음을 조금 안심시켜 주셔야 해요. 아, 그런데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도 풀지 않았었니?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힌트를 주는데 문제에 대한 힌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격려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이렇게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아이가 막 계속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다 계속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른 문제부터 풀어보자. 아니면 엄마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 엄마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그냥 기다려만 주셔도 아이가 대체적으로는 이제 착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엄마 혼자 풀어보세요 하고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마가 나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 라고 하면 애도 다시 한번 그때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그 수학적 사고 프로세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하지? 처음에 관찰하고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지?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찾게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보니까 무엇을 예측할 수 있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힌트를 주셔서 그것이 연습이 많이 되면 그 아이들이 과제 집착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사실은 요 과제 집착력의 포인트는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가야 되는 진도도 있고. 그래서 공부방에서나 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기다려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거, 웃으시면서 화내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 그거 필요해요.